영화를 좋아하고 영화와 함께하는 우리들을 위해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다가가는 라디오 시대 시네마입니다. 9월 17일 오늘의 시대 시네마 상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대 시네마의 DJ 김규리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정말 예쁜 월요일이네요. 저는 저번 주에 한강공원에 다녀왔는데요. 날씨가 좋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쌀쌀한 요즘, 연애하시는 학우분들 분명히 많으시죠?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저는 요즘 자꾸 센티멘털해져요. 사랑을 해도 고민, 사랑을 하지 않아도 고민. 학우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까지 줄 수 있나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볼 만한 영화입니다. 먼저 힌트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들으면서 어떤 영화일지 맞춰보세요. 네, 키샤콜의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랑 영화. 오늘 소개할 영화는 영화 그녀에게입니다. 2002년 개봉한 영화 그녀에게는 스페인 장르 영화의 대가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만들었어요. 스페인의 아름다운 전경과 가을 하늘이 어우러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색감이 돋보이는 이 영화는 영상미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심오한 주제를 건드리며 자꾸만 생각나게 해요. 이에 따라 2015년 겨울 재개봉을 하기도 했답니다. 줄거리 소개를 듣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좋아합니다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이제 줄거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행지 기자인 마르코는 유명한 여자 투우사인 리디아를 인터뷰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갑니다. 사랑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리디아와 그런 경험이 있는 마르코는 서로에게 빠져들며 연인으로 발전하고 정열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리디아는 투우 경기 도중 사고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연인과의 대화와 리디아 특유의 정열을 사랑했던 마르코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병간호를 하던 중 우연히 병원을 돌아다니다 한 여자를 헌신적으로 지키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와 친해지게 된 마르코는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베니뇨이며 식물인간인 여자의 이름은 알리샤입니다. 병원의 남자 간호사인 베니뇨는 발레 학원에서 춤추고 있는 알리샤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도저히 다가갈 방법이 없어 슬퍼하던 베니뇨의 앞에 식물인간이 된 알리샤가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알리샤가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어 베니뇨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죠. 베니뇨는 몇 년간 헌신적으로 알리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치장하고 관리해주며 그녀가 즐겨 듣던 발레곡을 틀어주고 매일 말을 걸며 대화합니다. 연인 사이에 교감을 중시하는 마르코에겐 베니뇨의 사랑 방식이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베니뇨는 꿋꿋하게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마르코의 연인 리디아는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베니뇨는 대답 없는 알리샤를 향한 욕심이 자꾸만 커져 결국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이별과 파국. 결국 마르코는 리디아를 떠나고 베니뇨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감 생활 중 알리샤를 볼 수 없음에 고통스러워하던 베니뇨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그 시기에 알리샤는 기적처럼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베니뇨의 유언에 따라 알리샤의 일상을 쫓던 마르코는 우연히 알리샤와 대화하게 되고 알리샤는 그런 마르코를 보고 사랑을 느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헤이즈의 젠가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영화 그녀에게는 영화의 소재와 파격적인 줄거리 덕에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베니뇨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해요. 분명히 근거 있는 말이고 저 또한 베니뇨가 알리샤에게 저지른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영화들은 개개인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공감과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녀에게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가장 이타적이면서도 이기적인 것이 사랑이고 그런 측면에서 감독은 사랑을 잘 표현했다고 느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연인 사이에 소통과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고요. 마르코와 리디아의 관계는 소통의 부재가 시작된 그 순간 연인 사이에 파국이 희미하게 보였고 베니뇨 또한 교감 없는 맹목적인 한 사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에 도취되어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한 감정의 존재 자체는 인정해야 하지만 사랑은 쌍방이라는 것을, 외사랑은 결론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영화였죠. 한마디로 소통이 부재한 사랑에 씁쓸함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나는 그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불쌍한 거예요. 마르코가 베니뇨를 두둔하며 했던 말입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커다란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베니뇨에게 어쩌면 이웃의 말 한마디가 그를 바꿔놓지 않았을까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길을 걸어가는 알리샤의 뒷모습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오늘 소개한 그녀에게와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예요. 장애를 가진 여성과 사회에게 외면받은 남자의 만남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물론 오아시스는 소통하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줍니다. 학우분들 꼭 오아시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상적인 한국 영화 중 하나랍니다. 2002년 한국 개봉 당시 윤상이 불렀던 영화의 OST 어떤 사람 A 띄워드리며 시대시네마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상영을 기대해주세요.